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의 진심남, 지진남 TV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좋은 호실을 고르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보통 로얄층, 로얄 호실 이야기할 때 남향이거나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을 좋은 호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호실을 매우 좋아합니다. 코너 호실 왜 좋아하죠? 일단 코너 호실은 발코니, 서비스 발코니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낸 면적 대비해서 서비스 면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채광도 양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훨씬 더 밝은 채광과 더 좋은 조망, 전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코너 호실을 선호하죠. 그런데 코너 호실이 인기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분양 현장에서 코너 호실 하나만 잘 팔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옆에 2칸, 3칸, 4칸 이렇게 묶어서 코너 호실을 분양을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물론 코너 호실이 일반 호실보다 평당가를 또 높여놔서 결국에 가격 대비 효용성을 따지면 코너 호실이 일반 호실보다 선호도는 높지만 그만큼 더 비싸다는 점,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코너 호실과 그 옆에 2칸 정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두 번째, 고층이냐 아니면 저층이냐,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드라이브인이라고 그러죠. 차를 몰고 직접 사무실 앞에 복도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드라이브인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어때요? 계속 올라가면 어지럽고 불편하죠. 그래서 드라이브인은 저층이 좋은 호실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올라가면 점점 저렴해져요. 평당가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비제조 호실이라 그래서 비제조 공장, 섹션 오피스가 있으면 그건 어때요?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지니까 올라갈수록 일반적으로 비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형은 올라갈수록 저렴해지고 비제조형은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이런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징 있는 층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상 정원이 있잖아요. 옥상 정원 바로 아래 탑층 또는 그 아래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서 옥상에 정원이 잘 돼 있으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바깥 경치도 보고, 그리고 어떤 곳은 흡연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층에 정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층, 지상층을 나가면 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층에 가깝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어떤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뮤니티 센터가 가까이 있어서 또는 뭐 공용 회의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층에 있다면 훨씬 선호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드라이브인은 도어투도어만 좋은가? 도어투도어가 뭐예요? 우리가 트럭으로 치면 트럭을 호실에 후진해서 갖다 대고 바로 차량의 뒷문에서 짐을 내려서 호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어와 도어가 만나는 도어투도어로 하는데, 도어투도어가 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죠. 그런 층과 드라이브인 호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당연히 선호합니다. 어떤 데는 아예 차량이 후진해갖고 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호실 앞에다 차를 대고 짐을 내리기가 얼마나 편리한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내 그 도어투도어 호실 또 좋지만 그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차선이 있는 게 좀 더 선호되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드라이브인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내 호실 바로 앞에 주차선이 없어도 또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기왕이면 선호도가 있는 걸 잘 선별하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남향이 좋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남향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무실에 빛이 많이 들면 밝아서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냉난방비는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요. 자, 그런데 남향은 햇볕이 많이 들면 상대적으로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특히 아까 코너호실 좋아해서 내가 코너호실 들어갔는데 남향이야.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더우면 우리 냉방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냉난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서 꼭 남향이 좋은 건 아니라 남향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은 오히려 제조형 같은 경우는 밝아야 작업하기가 좋다. 이런 경우에 해가 많이 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남향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빛이 적게 들어야 좋다는 경우는 남향을 비선호하겠죠. 그렇게 내 목적에 맞게, 내 선호도에 맞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동향은 아침에 해가 밝게 떠올라서 환하고 살짝 따뜻하게 해주고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빛이 많이 안 드니까 그걸 또 좋아하고요. 북향인 경우에 또 해가 잘 안 드니까 오히려 훨씬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향은 해가 지면서 길게 오랫동안 사무실 안에 빛이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경우에는 눈이 부시고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향을 회피한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블라인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블라인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향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가치를 평가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망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망이 좋은 걸 다 선호하죠. 근데 일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전망 막 보면서 일하나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전망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은 전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투자의 심리로 접근해 보면 전망은 누구한테 좋아요? 사장님들이 창밖에 보고 있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창밖에 보는 걸 좋아하고 누가 사요? 사장님이 삽니다. 누가 임차를 해요? 사장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무실을 또 이 호실을 보러 온 사장님께서 봤을 때 우와 전망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더 잘 팔리거나 또 당연히 더 잘 임차가 나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망 좋은 호실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발휘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이런 거 갖고 있는 호실들은 유난히 더 비싸게 분양을 하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이 훨씬 더 잘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망이 기왕이면 더 좋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정사각형 호실과 기다란 직사각형 호실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호실에 우리 서비스 발코니를 생각하면, 그죠? 창이 넓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내고 산 면적 대비해서 무료 서비스 면적이 더 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창문이 크기 때문에 채광이나 조망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이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 서비스 발코니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예, 내가 낸 돈 대비해서 훨씬 많은 면적과 훨씬 좋은 채광과 조망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섹션 오피스라서 작게 자르다 보니까 보통 세로로 가느다랗게 직사각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돈 낸 면적 대비해서 서비스 발코니 면적이 적은 거죠. 그죠? 당연히 창문이 적고 채광과 조망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면에서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정사각형스러운 게 이제 좋은데 우리가 섹션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작게 잘라서 분양을 하다 보면 결국에 기다란 호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기다란 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칸만 분양을 받으면 기다란 호실이지만 그 기다란 호실을 두 칸, 세 칸 받아서 터서 쓴다고 가정하면 이게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통 두 칸 내지 세 칸 정도를 분양받으시면 활용도를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적당한 평수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섹션 오피스 하면 요즘 이제 1인 기업의 시대, 스타트업의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가볍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요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직원 숫자는 주는 반면 한 사람당 사용하는 면적은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으로 12평 정도가 가장 좀 많은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10평에서 15평 정도가 사무용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조용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용은 한 25평에서 30평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제조용이 10평짜리보다는 한 25평, 30평짜리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한 50평 이 정도 되는데도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 그냥 25평짜리 두 개를 갖고 50평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활용도가 높겠죠. 25평, 25평 쓸 수도 있고 합쳐서 50평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분양 이후에 사용자들이 연락 오는 패턴을 보면 보통 전용 면적 100평에서 300평 정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제조하고 관련돼 있다 그러면요. 그래서 좀 더 생각보다 큰 평수를 찾는 건 하지만 내가 하나의 호실이 굉장히 커지면 어때요? 대출 부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뭐 전매로 팔든 매매로 팔 때 잘라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호실이 합쳐져서 커지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덩어리로 그냥 한 개의 호실이 큰 거는 잘 생각해서 이게 무겁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9번째, 화장실 앞이 좋을까요? 엘리베이터 앞이 좋을까요? 네, 화장실 앞. 예전에는 화장실 하면 괜히 냄새나고 뭔가 싫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 한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화장실 냄새 나지 않습니다. 요즘 원체 관리도 잘하고요. 예, 그런 냄새도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직원들이 화장실 굉장히 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많이 버리거든요. 예, 바쁘게 일하다 보면 화장실도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이 근처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화장실이 우리 호실 앞이다 그러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호불호가 약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자들이 결정할 때 화장실 앞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엘리베이터 앞이냐 아니냐는 엘리베이터 앞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된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 층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통 마주보고 있는데요. 내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호실들이 쫙 정렬이 돼 있죠. 근데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왼쪽을 쳐다봤을 때 보이는 호실의 간판이 마치 그 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내려서 바로 보이면 찾아가기도 쉽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앞에 호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나 팁 드리면, 엘리베이터 앞에 딱 내렸을 때 호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봐도 우리 회사, 왼쪽으로 봐도 우리 회사가 되게, 실제로 어떤 기업은 이 두 개의 호실을 사서 각각 간판을 크게 다니까 내렸을 때 전층이 다 우리 한 층이 우리 회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호실 고르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로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빨리 전매되거나 매매되거나 또는 얼마나 빨리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자나 또는 임차인 모두 기왕이면 더 좋은 호실을 선호하기 마련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진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